바이든 대통령은 시카고의 다른 모금 행사에서 250만 달러를 모금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개최한 모금 행사에서 또다시 2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지난 8일 그는 13분 동안 연설하면서 시카고에 다시 오게 돼 기쁘고 8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한다고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연설의 대부분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 한 번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맡게 된다면 국가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며 의료 분야에서 자신의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기로 여전히 결심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사회보장 혜택과 메디케이드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또다시 트럼프를 저격했습니다. 바이든은 또한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 선조들이 그와 같은 태도를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 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각 지자체는 5억 달러의 과태료 수입을 올렸으며 시카고에서만 2억 2,380만 달러의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이후 과태료 총액은 15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2008년 주정부가 신호 위반 카메라를 시카고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허용한 이후 2022년 현재 90개 지자체에 최소 527대의 빨간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카고는 2003년에 2대의 빨간불 카메라를 처음 설치했지만 현재는 300대에 달합니다. 또한 시카고는 일리노이주에서 유일하게 169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며 2023년에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티켓 156만 장을 발부했습니다. 주민 수보다 더 많은 티켓을 발행한 지자체가 17곳이나 됐으며 특히 매드포드 파크는 2022년에 주민 1인당 23장의 티켓을 발행해 2008년 이후 830만 달러를 징수했습니다. 시카고의 신호등 단속 카메라 수입은 2022년에는 2008년에 비해 약 4% 감소했지만 2023년 9월까지 운전자들은 9억 1,55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색 신호등 등 단속 카메라가 전체 충돌 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와 2014년 시카고 트리뷴의 연구에서 신호 위반 카메라 사용으로 교차 충돌 건수는 15% 감소한 반면 후미 추돌과 같은 비전방 충돌 건수는 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연구에서 신호 위반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의 절반 이상이 설치 전에는 주에서 가장 안전한 교차로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색 신호등 카메라 설치는 적색 신호등 카메라 공급업체인 세이프스피드 LLC의 입법 지지자였던 전 마틴 산도발 주 상원의원이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산도발은 세이프스피드 대표를 통해 지급된 정부 자금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서 카메라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2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산도발 외에도 여러 명의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이프스피드는 부패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5월 일리노이 주의회는 신호등 카메라 업계의 선거 기부금을 금지하고 의원들이 퇴임 후 2년 이내에 자동 교통단속업체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8일) 보잉사의 최대 부품 공급업체의 전 품질감사관이 항공기 부품에서 발견된 결함을 숨기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737 항공기 품질 관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보잉사 최대 부품 제조업체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에서 10년 넘게 검사관으로 근무한 산티아고 파레스는 인터뷰에서 지난 1월 알래스카 비행도 중 737 기종의 도어가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사관에게 가해지는 압박으로 결함을 놓치게 되는 일이 잦았고 검사로 인해 생산이 늦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해 상부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사고 이후 연방항공청은 유사한 기종의 항공기들에 대한 부품 품질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회사의 안전 문화가 부적절하고 혼란스럽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레데스는 회사 경영진의 결함 관련 절차에 불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강등당했으며 그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꼈고 보복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프릿에서 일한 이후로 비행기 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비행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프릿 측 대변인은 파레데스의 주장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보잉 검찰관 출신 내부 고발자도 보잉이 검사관에 대한 보복 문화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보잉사는 지난 3월 항공기 사고와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로 스프릿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통해 항공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J1 비자 승인이 급감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J1 비자 발급 거부 사례가 크게 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인 기업과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 청년 모두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국무부의 월별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 J1 비자 승인 건수는 1,563건으로 전년 동기에 2,205건보다 23% 줄었습니다. J1 비자는 국무부의 교환 방문 비자로 해당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짧게는 1년, 최대 18개월까지 교환 학생으로 경험을 쌓거나 인턴 등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근무 경험을 희망하는 한국인 청년이 크게 늘고 동시에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한인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면서 J1 비자 취득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듯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한국 국적자의 J1 비자 발급 건수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J1 비자 발급 거부가 증가하고 있다며 J1 비자를 취득하려는 한국 청년들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한인 기업들은 크게 늘었는데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비상이 걸린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국무부의 비자 발급 통계를 추적하는 웹사이트 비자그레이더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주한미국 대사관의 J1 비자 승인 건수는 11,105건으로 전년인 2022 회계연도에 13,843건보다 약 20% 감소했습니다. J1 비자 거부율은 2021 회계연도 8.36%에서 2022 회계연도 11.1%로 높아졌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최근 눈길을 끄는 새로운 프로모션으로 소비자와 배달기사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팁 요구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는 등 팁플레이션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색적인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U-Tip, We-Tip 프로모션은 고객이 배달기사에게 팁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도미노 피자가 고객에게도 팁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최소 $3 이상의 팁을 지불하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 온라인 배송 주문 시 사용 가능한 $3 쿠폰을 제공합니다. 도미노 피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미노의 배달기사들은 1960년부터 뜨겁고 맛있는 피자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팁은 그들의 노고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요즘 어디서든 팁을 요구하는 화면에 맞닥뜨리는 것이 일상화됐고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팁에 대한 압박감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에 우리는 고객에게 팁을 되돌려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도미노 피자가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도미노는 지난 2022년에도 인력 문제로 인해 매장에서 직접 포장 주문을 하는 고객에게 $3의 팁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및 연방시설 출입 시 연방정부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사용을 의무화하는 리얼 아이디법 본격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이를 받지 않은 한인들은 리얼 아이디 규정에 맞는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DMV는 여전히 미발급자도 적지 않다며 주민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입니다.
2025년 5월 7일부터 18세 이상에게 공항 탑승 검색,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이 됩니다. DMV는 미 발급자 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DMV에 따르면 리얼라이즈 신청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업로드하고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업체 US셀룰러가 미국 내 이동통신업계 1, 2위인 버라이즌 및 T모빌에 분할 매각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T모빌은 US셀룰러의 일부 사업권과 주파수 사용권을 2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수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이르면 이달 중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도 US셀룰러의 나머지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방안을 두고 별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US셀룰러는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고려해 분할 매각안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S셀룰러는 미국 내 21개 주에서 서비스하는 지역 이동통신 사업자로 가입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주파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 사용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버라이즌은 가입자 기준 미국 내 최대 규모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T모빌은 2020년 경쟁사 스프린트를 인수해 AT&T를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랐습니다. 최근엔 신생 이동통신사 민트모바일을 인수했습니다.